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감 손병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돼서 정말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언젠가 내가 임상했던 풍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씩은 어떤 식으로든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카메라 앞에서 만나게 되니 약간 설레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합니다. 풍수가 너무 잘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문중에 묘를 쓰러 가시면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아주 인물이 좋다고, 이 풍수하기는 아깝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풍수는 일반인들이 아니면 또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하기 쉬운 학문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풍수학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풍수를 입문하게 된 동기는 저희 조부님 때문입니다. 조부님께서 인근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풍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할아버지들의 어떤 살아오신 내력을 보니까 풍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근데 무당집에 무당나고 풍수집에 풍수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어떤 인근에 곡사가 나시면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한테 집안에 돌아왔을 때 어떤 행위들, 소금을 뿌린다든가 불을 피워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도맡다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제 몸에 할아버지의 어떤 풍수에 대한 잔상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꾼으로 일생을 마치셨는데요, 그 전에는 한학을 아주 깊이 하신 것 같아요. 한문 공부를.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태길이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결혼이나 이럴 때 어떤 날짜를 잡으러 오는 태길 날짜랄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할 때 할아버지께 물어보시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잘 대답해 주시고 그러시대요. 아주 다정다감하고 말도 없으시고 그런 분인데 저한테 이런 피를 물려주셨습니다. 제 태생이 전라남도 순천, 거기서도 가곡동입니다. 가곡동인데 가곡동에서 나고 자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풍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이 순천시 가곡동 원래 원가곡이라는 터가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고인돌 무덤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저의 타이틀을 고인돌 풍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고인돌이란 게 전에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전부 어떤 부족 주위에 권세가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일종의 공동 묘지 같이 큰 돌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택지를 조성하기 전에 가곡동은, 특히 원가곡은 하나의 어떤 권세 높은 사람들의 공동묘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큰 바위돌 위에서 놀기도 하고 행위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때는 제가 그게 풍수하고 얼마나 인연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정통 풍수를 공부해보고 돌아서 여러 가지 풍수를 접근을 시도해보는 도중에 고인돌 자체가 놓인 지점이 풍수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참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때때로 명상이랄지 선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도 접근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러는데 몸 자체가 조금 예민하고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수 자체는 특히 땅바닥에 있는 기를 내 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해 볼 수가 없는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풍수가 왜 이렇게 100사람의 풍수가 있으면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지형, 지물이랄지 형태를 가지고 뭐 껍데기만 노르다 보니까 뭐 백인백색 만인만색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 많이 하신 선배 풍수님 만나보면요. 지금도 뭐 당신들이 다 풍수에 뭐 선생님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풍수는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한국 풍수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허황된 미신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은 땅의 지기를 보는 방법들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전부 천인천색 만인만색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풍수인이 되고 풍수를 정말 깊이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땅의 지기를 먼저 내 몸이 그 감지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좋은 땅을 좀 구해주라 해서 제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꿩이랄지 고라니나 노루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산에 가는 것들을 극히 꺼립니다. 웬만해서는 안 가는데 그걸 찾다 보면 자꾸 거기가 꿩이나 노루들이 새끼를 낳는 보금자리를 이용하는 터하고 그 명당의 지기하고 맞으니까 그 주위에다 새끼를 놓고 또 알을 놓고 알을 깨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때인데 제가 미안하죠. 그 미물들이지만 걔들도 그 생존과 번식이 그 어떤 생명체들은 다 그게 일대의 어떤 그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제가 자꾸 그 우리 풍수 도반들이 저하고도 좀 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끔은 그러세요. 손풍수 내가 얼마를 주면 그 풍수 비법을 알려주겠냐고. 근데 참 그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요, 풍수는 어떻게 내가 비법이란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땅을 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당이죠. 명당에 갔을 때 내 몸이 그걸 스스로 구별해 내지 않으면 풍수라는 것은 그 속된 말로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풍수를 자꾸 강의를 해서 책을 통해서 자꾸 풍수를 가르치려고 들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접근법 자체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책들은요, 최창조 교수님 아시죠? 그 서양 지리학, 동양 지리학을 상당히 두 학문들을 다 꿰뚫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 교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나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청호경이나 금난경이나 양균송 그 어마어마했던 풍수들의 책들을 전부 한글로 번역해서 나온 책들을 제가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돌아다니는 풍수책들은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풍수 오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책 따로 땅 따로 이제 집까지 섞어서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강의 도중에 될 수 있으면 풍수 용어를 삼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의 현상을 인간의 글자로 옮겨놓은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그 모순이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인간이 말로 글로 옮겨놓을 수가 있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풍수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기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풍수의 원류를 찾아서 쭉 거꾸로 대 올려가 봤어요. 일반 산소, 사대부들은 산소, 왕릉, 그리고 왕릉 위에 있는 가야 시대 때 고분군들 있죠? 고분군들. 그 위에, 바로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한국 풍수의 시작이자 끝이라요. 전에 그 부족국가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족장이나 어떤 권세 있는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저 멀리에 있는 산악에서 바위를 채취해서 묘를 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려놔 버리면 가장 안전한 어떤 묘지 유지 수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삼국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왕, 고분 같은 경우는 틀을 마련해서 쏟고 그 위에다가 뭐 심지어는 1년 산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능을.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고려시대까지는 제가 그 고려시대 무덤은 몇 개 못 봤습니다만은 고려시대 어떤 조성된 그 묘토를 보면 그때까지도 직이 감별하는 능력을 안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의 그 사대부들 있잖아요. 예, 조선은 공자의 어떤 이념을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치 이념이 유교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부들이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론을 지독하게 그 신봉을 해요. 그러면서 방한풍수를 하게 됩니다. 풍수라는 게 사실은 자연을 배우는 일인데 양반들이 얼마만큼 그 평민이나 이런 종들같이 산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죠. 책에서 책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풍수의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풍수의 핵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도대체 머리하고 꼬리가 그 어느 게 머리고 어느 게 꼬리인지를 몰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산에 가서 왼쪽 산, 오른쪽 산 균형을 비교해서 이게 명당인가? 자꾸 껍데기를 갖고 논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백가쟁명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어떤 그 풍수님들이 오셔서 저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기술, 자기의 학문을 그 어떤 그 시험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제가 피하다가 공동묘지를 갑니다. 그래서 자, 이 많은 묘지 속에서 참 쓸만한 묘지가 어느 묘지인지 구별해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책의 내용대로 하지. 그러면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수많은 공동묘지 속에서 쓸만한 자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그 직위를 알지 못하면요. 그것은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부치 묘를 가봤습니다. 그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대요. 제가 사진도 조금 이따 차차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왜 거기가 명당이냐. 원래 거기는요, 그 산을 평탄 작업을 해서 좌로 우로 해서 쑥 한 100기씩 50기씩 전후 좌우를 써서 그 묘지, 쉽게 말해서 묘지의 어떤 집합소라요. 기능적인 면을 보고 썼던 공동묘지인데도,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인데도 그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 묘소가 직위의 핵심에 있대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신가? 어머니 자리는 옆에가 남아있더만요. 아직 안 들어가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제가 쭉 올릴게요. 사진을. 오늘 제 소개를 하면서 두서없이 말들이 길어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풍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위의 유무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직위. 기가 뭐냐고 하면 파장이죠. 파장. 땅에서 울려 펴지는 주파수입니다. 파장. 이 인간들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자연하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풍수가 미신 취급을 왜 받습니까? 직위 감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최창조 교수님의 저서 중에 가장 백미로 꼽으라면 내가 읽은 책들 중에는 그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를 볼 때 그분이 매진말에다가 써놓은 걸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또 수많은 풍수술사들이 알고 있는 만골의 이론이라도 한 마리의 야생 동물이 자기 집 새끼를 찾는 공간을 찾는 그런
직위 감별 능력이 있다면 이 많은 땅을 보는 그 수법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들이 다 뭔 필요가 있느냐. 자연을 아는데. 근데 그분이 사실은 최창렬 교수님이 나는 직접 그분하고 대면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분이 만약에 최소한 직위 감별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었으면 자 여러분 풍수는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실체적인 나의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조차도 풍수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자꾸 고인돌 풍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국시대 전에 부족국가 시대 청동기 선사시대에 그분들은요 자연하고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성한 행위랄지 아니면 자기들의 리더랄지 지도자가 죽으면요 아주 신성한 땅에다가 묘를 써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큰 돌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되게 그러죠. 장풍, 득수, 자청이 우백고, 주작, 현무, 조산, 종조산, 무슨 금계, 포란형이니 어쩌니 풍수에 대한 모든 용어들요. 그 인간의 생각 자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연이 그렇게 명명해 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핵심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죠. 아니, 풍수는 땅인데 땅하고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걸 이론화 시켜갖고 계속 자기도 모르는 제가요 대학교에서 일반인 상대로 강의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나. 근데 양택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주택이랄지 어떤 사무실 또 어떤 우리가 공공장소를 선정할 때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양택 풍수 같은 경우는 풍수 인테리어도 포함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이론이 일정 부분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되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직위의 감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파트 입지를 선정할 때 또 아파트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어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오든 1500세대가 들어오든 500세대가 들어오든 저는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단지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어느 라인인지를 압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제가 초창기 때 임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 우리 현대아파트라 할지 현대아파트 101동에 1000세대가 101동부터 110동까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는데 그 단지 내에서 쭉 돌아다니면 가장 그쪽에서 그래도 잘 나가고 현재 지금 사업체랄지 직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가신 분들이 사는 나이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직위를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평평한 평지에 있을 때는 직위는 땅에만 머무릅니다. 근데 나무가 쓴다 할지 또 아파트라 할지 집들이 인공 구조물이 올라가면 직위는 위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신 분들이 그 직위를 느낍니다. 좋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직위를 따라서 어떤 그 사람들 운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 하는 행위도 직결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명당 안에 가면요 땅에서 올라오는 파장들이 다릅니다. 일반 땅들하고는 달라요. 아주 사람한테 아주 이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대개 이제 산으로 가면 이제 짐승들의 그 보금자리가 되겠죠. 제가 노루나 고란이나 꿩이나 이런 애들이 자고 간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야생 동물들은 직위가 없는 데에서 저녁에 자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은폐가 되고 사람들 인기척이랄지 어떤 고양이랄지 자기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그 직위가 갖춰져 있는 장소에서만 이렇게 잠을 자고 머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만은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들이 아침에 먹이 활동을 끝내고 나면요, 지들이 가서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산책길에 야산을 낀 산책길을 걸어가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만
이렇게 비둘기들이 모여있다가 날아가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기가 머무는 공간에서 개들도 휴식을 취합니다. 야생동물은 다 그래요. 그 사실 하나만 갖고 자연을 살피신다면 풍수 공부를 안 하셔도 웬만한 풍수를 능가하는 풍수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고 또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특히 은행의 그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돈이 모이는 장소들은요, 지기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주 맛집으로 3대, 4대가 잘 나가는 식당이나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들이 왜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잘 되는가는 지기의 유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지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주원모 과자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죽도봉점 2호점이죠. 그 2호점을 터를 선정할 때 제가 거기를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빵에 아주 달인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게를 내면 아주 폭망한다고 해서 그 주원모 과자점의 실질적인 저 대표가요, 나한테 엄청 그 뭐랄까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대요. 그래서 내가 저를 믿으세요. 저는 지기의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컨텐츠, 그분의 빵 제조 기술이 특출하고 참 순천 지역에서는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 털을 권했죠. 지금 그 제가 영업 비밀이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파리바게트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체인점 이게 10개를 붙여놔도 그 하나를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그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2호점, 3호점을 4호점을 내보고 있다고 계속 지금 터를 선정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건 일례입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터에서 직접 가서 그 터에서 왜 이게 정말 대박을 내는 터인가, 왜 이게 은행이 들어와서 자꾸 사람을 끌어 모으는가, 왜 이 음식점이 이렇게 대박을 내고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 손님이 끊이지 않는가. 하여간 제가 풍수 강의를 하면서도요, 풍수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 풍수, 살아있는 풍수, 그것은 고인돌을 해부에서 느낀 풍수의 진면목에 대해서 내가 현실 풍수로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가가지고 군데군데, 때로는 우리 그 고을에서 가까운 서남사라 할지, 또 순천에서 한참 잘 나가는 순천만 정원이라 할지, 또 그 순천의 어떤 명망가의 묘터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때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생생한 그 현장음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 이 TV를 잘 보시면요, 그 평생 교육원에 가가지고 풍수를 10년, 20년 배운 사람보다 훨씬 빨리 풍수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제가 꿀팁을 그때그때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풍수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풍수는 펄펄 살아 뜁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어떤 터를 선정했을 때 어떤 터를 선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덕암 손병호의 고인돌 풍수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풍수가 허황되지 않고 살아있는 아주 그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생생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저 소개로 저의 풍수가 어떤 풍수인지 고인돌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그 풍수, 고인돌 풍수를 그 자주 오시게 되면요, 순천에 좋은데 왜 저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왜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생생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시다. 고맙습니다.